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벌써 51일차 영상입니다. 저희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뭐 쉬는 날이긴 하지만 쉬는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 공부하려는 의지가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험이에요.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그리고 굿모닝 행정학이 계속 이제 저희 업로드되는 뭐 시간이라든지 또 영상에 같이 붙는 지금 이 문제라든지 조금씩 날짜가 안 맞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따른다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연구실도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일정 같은 거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제 양해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상 잘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2022년 지방직 문제 풀고 있는 중입니다. 티브 모형에 대한 전제 조건 나와 있고요. 뭐 티브 모형 전제 조건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내용상으로 암기라도 해서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티브 모형은 네,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이고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옹호하는 모형입니다. 최근에 마지막 모의고사 제가 풀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티브 모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이거 옹호하는 모형이 오치의 분권화 정리. 그래서 오치의 분권화 정리,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사뮤엘슨, 그죠? 사무엘슨, 어떻게 해야 되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뮤엘슨의 공공재 공급 이론. 여기가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옹호했고요. 여기가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옹호했다. 이렇게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지금 봅시다.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동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원래 공공재는 외부 효과가 있지만 티브 모형에서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효과의 배제 전제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지방 정부는 고정된 생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생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에게 딱 맞는 특화되어 있는 고객들을 꼬시기 위한 공공재의 생산에 전력 추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일종의 과다 생산, 많은 생산을 좀 제약하게 되고 그래서 특색 있는 그러한 소비자층을 꼬시기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3번 고정적 생산 요소는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방정부의 재정 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까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되게 이상적인 시장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장과 같은 전제를 경제학자들이 계속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티브 모형도 비슷한 종류의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선지는 그래서 3번이고요. 6번, 관료제 병진은 병리는 올해 2023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이번처럼 야, 관료제에서의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상사의 관료제 임명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 되게 당황해 하실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료제의 병리현상. 할거주의는 자기 부처만 생각하는 부처 이기주의죠. 그 할거주의는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게끔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고요. 형식주의, 뭐든지 문서화되어 있는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 번거로운 문서 처리, 번문 용례와 같은 그러한 병리 현상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터의 원리는 되게 무능력한 사람인데 관료제에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켜준 일을 똑바로 똑같이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피터의 원리는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 이로 인한 기구, 인력의 증대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파킨슨의 법칙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부와 배증, 업무 배증 나타나게 되는 파킨슨의 법칙이고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상급자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무능력자들이 승진했을 때 발생하는 조직의 비능률성 설명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고요. 전문화로 인한 무능,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공이 되면 이제 승진을 하게 되죠.
그 승진했을 때 피터의 원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 요거는 3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 정책 집행 연구 중에 상향식의 접근 방법. 사실 탑다운 바텀업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자들의 읽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엘모어라는 학자 나옵니다. 엘모어는 전방향, 포워드 매핑, 그 다음 후방향, 백워드 매핑 이렇게 두 가지의 매핑 방향을 설명하죠. 이 중에서 상향적 접근에 해당하는 매핑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후방향 접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용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어는 뭐 대표적인 탑다운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니을, 이거는 X가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립스키의 일성 관료제론. 이 이론 자체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요거 전형적인 상향식 접근 방법에 해당하고요.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 연구, 사바티어 마즈마니언과 함께 상향식이 아닌 탑다운, 하향식의 접근 방법 가지고 있는 학자들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름이 엄청 잘 나오던 학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 하시면서 아, 탑다운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 우리가 보통 엘모어,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안, 그다음 립스키 이런 학자들은 워낙 빈출되는 학자니까 그 학자들의 이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 8번입니다. 호그워드 피터스 정책 변동. 정책 변동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혁신은 변동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니까. 목표도 새로, 수단도 새로, 완전히 다 새로 만드는 걸 혁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혁신은 문제에서 그렇게 안 헷갈려요. 마찬가지로 종결도 그냥 끝내는 거야.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고 끝. 그래서 둘 다 새로 만드는 거, 새로, 둘 다 끝, 종결하는 거. 그래서 이거 둘은 헷갈릴 게 없는데 보통은 유지, 그죠? 유지 그리고 승계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유지하고 승계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목표는 갖고 있는데 이 수단을 유지는 아주 조금만 바꿔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거의 대동소이인데 정말 아주 집행 단계에서 조금 변화할 때 이럴 때 유지라고 하고요. 승계는 수단을 아예 교체해버리게 되죠. 자, 그럼 갑시다.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거래요. 혁신은 완전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승계는 기존의 목표는 유지를 합니다. 근데 정책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 수단을 완전히 교체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맞는 선지. 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를 합니다.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책 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는 없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만 그냥 읽어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을 읽는다. 그러면 이 앞에 이 표현 이런 것들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라이브 특강할 때도 지금 저희 굿모닝 행정할 때도 잔소리하는 거지만 행정학에서는 단어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문장의 맥락 그리고 함정 이런 거 조심해서 보셔야 한다는 거 꼭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6월 6일 현충일에도 여러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봉사하시기 위해 지금 공직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니까 정말 국가를 하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후회하지 않도록 마무리합시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